안녕하세요. 책 속의 책을 읽고 생활 속의 연계 독서를 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꼬무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행에 관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나와 당신의 작은 공항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제목이 공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알랭드 보통의 공항에서의 일주일 이런 책이 생각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아주 특별한 여행지로 떠나는 여행에 관한 책인데요. 바로 집으로의 여행에 관한 책입니다. 집, 매일 있는 공간인데 집을 벗어나고 싶지 집으로의 여행을 떠난다고? 이렇게 약간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쓴 안바다라는 이 저자는 프롤로그에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 놓고 있는데요. 저자가 부인과 여행을 떠나기 위해 공항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체 결함 때문에 비행기가 지연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탑승객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항공사 직원과의 그런 다툼이 있고 그런 거에 너무 지쳤다고 해요. 어쨌든 출발은 하게 되었는데 기내 안에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지친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이라는 공간, 내가 언제든 갔을 때 반겨주는 공간, 지치고 힘들 때, 기쁘고 슬플 때 언제든 그 자리에 있는 이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그래 한번 집으로의 여행을 떠나보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목차는 집의 구석구석 한 공간에 대한 목차들이 쭉 나와 있으면서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이렇게 목차를 보면 현관, 거실, 침대, 서재, 화장실, 주방 이런 식으로 쭉 목차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재밌게 읽었던 부분 그런 공간 몇 군데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현관은 나와 당신의 작은 공간이라는 이 책에 제목과 같은 타이틀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침대, 우리 반평의 공간, 화장실, 당신만큼 낮아지는 곳, 서재, 쓸쓸하고 매혹적인 폐허. 이 작가가 붙인 제목들을 보면 그 공간과 어떻게 매치가 되는 것 같으신가요? 자, 먼저 현관이란 부분을 제가 재밌게 읽었는데요. 짤막하게 저자가 쓴 내용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퇴근 후 우리가 집이라는 여행지로 떠날 때 그 여행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현관문이다. 방문 목적을 묻거나 여권을 검사하진 않지만 그 문은 일종의 입국 심사대 같은 곳으로 자신의 배꼽쯤에 달린 도어락을 반짝이며 입장에 필요한 번호를 요구한다. 어렵지 않은 순서로 번호 몇 개를 누르면 환영 인사라기엔 초라한 전자음이 울리며 문이 열린다. 드디어 오늘 밤 첫 여행지인 현관에 도착했다. 현관문이 한 1평 남짓, 1평 남짓 작은 공간인데 그 공간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입구를 공항의 그 입국 심사대라고 표현한 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현관을 이런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규모의 거주지에서 대개 가로, 세로 1m 남짓 크기인 현관은 공항을 닮았다. 현관과 공항의 물리적 크기는 전혀 닮지 않았지만 머뭇거릴 수 있는 곳, 한 번 더 숙고해 볼 수 있는 곳, 엉거주춤 서 있을 수 있는 곳, 떠나는 누군가를 잡을 수 있는 곳, 떠나보내기 싫어하는 누군가에게 잡힐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현관과 공항의 심리적인 크기는 닮았다. 가장 짧게 머무르는 곳이지만 가장 긴 여운을 남기는 현관은 우리의 작은 공항이다. 여행에서 힘겹게 돌아온 당신을 껴안고 야근으로 지친 당신을 다독이고 취해 비틀거리는 당신을 부축하는 곳. 이렇게 현관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집의 공간을 의미를 두고 또 그곳으로의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써 놓으셨는데요. 현관 외에도 제가 재밌게 읽었던 부분은 침대였습니다. 침대는 잠을 자는 공간이죠. 그런데 그 침대에 관해서 이 작가는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잠든 동안 나는 내게 일어난 일을 모른다. 죽음이 그렇듯 그저 작은 암흑의 공간에 놓여 과거의 시간도 미래의 시간도 망각한 채 잠들어 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잠이
매일 깨어나는 짧은 죽음이라면 죽음은 깨지 않는 긴 잠이다. 이 마지막 문장이 너무 의미심장한 것 같더라고요. 잠이 매일 깨어나는 짧은 죽음이라고 표현한 게 참 신선했고요. 죽음은 깨지 않는 긴 잠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참 뭔가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곳이죠. 그런데 혹시 화장실에서 울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화장실에서 결정한다든지 생각을 한다든지,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나 혼자만의 공간이다 보니까 뭔가 많은 걸 생각하기에 좋은 공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 너무 힘들었을 때, 너무 정말 미칠 듯이 바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화장실에서 잠깐 앉아서 울었습니다. 아, 너무 힘들다. 막 그러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화장실은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그 화장실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참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재밌게 읽었던 부분은 바로 서재였습니다. 책을 좋아하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이 서재에 관한 부분을 또 잘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일단 서재에 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집으로 떠나는 여행에서 가장 필요한 것 하나만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 모름지기 책이 아닐까? 어떤 책은 쓸쓸한 여행지가, 어떤 책은 유쾌한 여행지가, 또 어떤 책은 위안의 여행지가 된다. 그런 면에서 서재는 여행을 전시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책장에 꽂힌 책들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배낭을 메고 있지 않지만 어디로 떠날지 고심하는 여행자가 된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책이 각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책 한 권 한 권이 또 각각의 여행지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작은 소재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놀라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바다라는 작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제 채널명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책 속에 책을 읽는 그런 독서법을 하고 있잖아요. 이 책 안에도 여러 가지 책들이 소개가 돼요. 그 중에 제가 읽어보고 싶었던 책은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는 소설책이 그 일부가 소개가 되는데요. 그 소개된 부분을 읽고 이 레이먼드 카버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레이먼드 카버는 제가 제발 조용히 좀 해요 이런 책을 읽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그 한 권밖에 읽어보질 않아서 아는 작가의 소설이 나오니까 또 반갑기도 하고 이 책도 한번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프루스트라는 작가 아시나요? 이 프루스트라는 작가를 이 책에서 소개를 해줬는데요. 침대에 관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프루스트라는 작가가 나옵니다. 이 작가는 천식이 있어서 대부분 이렇게 집필하는 공간을 침대에서 그렇게 책을 썼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을 침대라는 공간에서 계속 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이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6권짜리 장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장바구니에 담아놓긴 했는데 아직 차마 구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참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책 속에 책에 관한 그런 재밌는 책 소개도 있고, 그리고 또 집에 대해 어떤 다른 시각으로 본 것 자체, 작가의 시선이 참 재밌게 느껴졌던 책입니다. 여행을 떠나고 싶지만 떠나기 힘든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집에서 조용히 내 집을 구석구석 한번 다시 보면서 집 안의 공간에 의미를 두면서 읽어보시면 재밌게 읽어보실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재밌는 책으로 만나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